네, 추미애 법무장관 확정이네요. 맞습니다. 이제 후보죠. 예, 오전에 발표했습니다.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은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보여준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, 그간 추 의원이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요구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렇게 내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예, 제가 처음에 이 뭐 확정 이런 표현을 쓴 게 며칠 동안 계속 거론됐잖아요. 그렇죠. 뭐 그게 결정된 거잖아요. 예, 조국 전 장관 사퇴한 지 52일 만인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. 하지만 애초부터 정치인 출신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봤죠. 검사 출신은 선택지 밖이었을 것이고 예.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, 장악력 이런 걸 감안할 때 박상기, 조국 전에 두 장관 교수 출신이지 않습니까? 교수 출신보다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, 그중에서 비검사 출신 그렇게 좁히면은 몇 명 안 남죠. 그래서 전해철 의원 설이 있었잖아요. 초기에 그렇게 되는 분위기였다가 달라졌는데 그게 있을 거예요. 지금 이제 뭐 민주당에 비문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해철 의원은 핵심 친문, 이른바 삼철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정치적 시비, 그로 인해 소모적 논란도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을 거고, 방금 전에 이제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뭐 괜찮은 인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그 야당 대변인들이 뭐 조금 비판 논평을 냈는데 강도가 그리 높아 보이진 않았어요. 예. 네. 그런데 이제 추미애 의원은 당 대표까지 지낸 5선 의원이기 때문에 네. 법무장관이 오히려 좀 추미애 의원이 좀 고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. 처음에 이제 그쪽 관계자 발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이게 꼭 뭐 선수 따지는 거는 아니지만 또 선수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?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재선 의원이에요. 현 정부 들어서 초선 장관도 있고 재선 3선 장관도 있는데 추 의원은 5선의 당대표까지 지냈어요. 그러니까 예. 당대표 지낸 인물이 장관으로 가는 게 격이 안 맞다. 전 정권, 전전 정권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황우여 예. 부총리 뭐 이럴 때요. 예. 그리고 이제 추 의원의 개인적 정치적 목표가 내년 총선에 당선되면 6선 의원,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, 뭐 좀 이런 관측들이 많았었거든요. 지금 장관 되면은 출마는 무조건 아닌 거잖아요. 네. 예. 그래서 장관 자리를 좀 내켜하지 않았다? 예.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기자들이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역사적인 요구와 시대 상황에 비춰볼 때 제 개인적인 입장을 비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. 시대적 요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할 각오다 이렇게 말했고, 법무장관 위상이요.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이 될 적에 추미애 그 의원한테 제안했으면은 거절했을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주목도가 또 아주 높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 부분이 있죠. 네. 이제 문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이제 메시지를 받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없더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.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그 길이 매우 험난하다고 알고 있다. 이렇게 대답했어요. 예. 결국 지금 또 검찰이 뭐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청와대와 검찰의 뭐 전면전 이런 뭐 기사들 나오고 막 그러는 상황인데, 추미애 장관, 중량감 있는 법무장관, 검찰에 대한 통제력을 좀 강화하겠다 이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죠. 당대표까지 지냈고 초선 의원 때부터 강골로 불렸던 인물입니다. 대구 출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발탁돼서 정치 시작해서 서울에서 5선 쌓고, 이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 추 의원이 누구한테 꿀리고 이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거든요. 예. 오히려 좀 너무 강하다. 예. 이런 게 단점으로 지적받았던 사람이에요. 네. 예. 청문회는 어떻게 전망합니까? 5선을 하면서 특별히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바가 없고, 그거 재산 신고한 거 제가 다시 이제 좀 들춰보니까 한 13억 정도? 뭐 그 13억이 작은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 기준으로 하면 평균 이하고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. 청문회에서 예. 강석호 의원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, 모르죠. 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예.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. 예. 예. 결국 검찰과의 관계 문제죠.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호흡을 어떻게 맞출 거냐 이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. 이게 제가 볼 땐 검찰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인 것 그렇죠. 같아요. 뭐 예. 우리가 지금 사이 좋게 지내고 그럴 때가 아니다 이런 건데, 자 지금 이제 짚어보면요 이렇습니다. 지금 지명됐으니까 정기국회 일정 마무리되고 인사청문회 하겠죠. 그럼 한 1월쯤에 정식 장관이 되는 겁니다. 그대로 돌아간다면은, 그럼 현안을 좀 파악하고 난다면은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. 원래 예. 검찰 정기 인사가 2월인데 벌써 한 1월로 땡겨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. 예.
지금 보면은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어차피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. 그 장관이 뭐 딱히 하고 말고가 없어요. 그렇죠. 좀 남은 것은 이제 지금 보면은 뭐 법무부 훈령으로 피의사실 공표 뭐 이런 문제라든지 뭐 특수부를 좀 줄인다든지 이건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인사죠. 인사. 예. 검찰 내부 인사. 그렇죠. 예. 지난 인사 때요. 제가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이른바 윤석열 사단은 다 영전해가지고 대검, 중앙지검의 특수라인을 다 차지했습니다. 그랬죠. 이게 좀 문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그게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. 근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건 수사한 쪽,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법무부 안을 만든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나가지고 옷 벗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. 예, 예. 근데 그때는 이제 윤석열 사단 뭐 약진 때문에 별로 주목을 못 받았는데 다음 검찰 인사는 어떻게 될지 벌써 관심을 모으는 게 자 이거지 않습니까?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된다라는 예. 거 하고 예. 검찰을 장악하고 뭐 인사로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는 게 사실 해석 차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. 예. 행위는 같은 행위인데 그렇죠.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. 통제이되 장악은 아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. 그러니까 이제 오선인 이제 추미애 전 대표가 한번 능력을 발휘해봐야 되겠죠. 그 네. 부분에 대해 가지고. 인사 문제가 있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 지휘도 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럼 지금 청와대 수사하고 있는 이 건에 직접적 지휘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근데 그것은 부담스러울 겁니다. 과거에도 보면요. 그럼 그야말로- 검찰이 이제 청와대 장악됐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도 오히려 그런 사건은 직접 지휘를 안 해요. 뒤로 이렇게 하는 거지. 좀 뭐 다른 사건, 국가보안법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휘권 발동하고 그랬었죠. 방금 뒤로란 표현을 썼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청와대 정부와 검찰 사이에 뒤로 통로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런 것 같죠. 지금 보면은. 예. 그러니까 전면전 뭐 이런 모습까지 나오는 거 네. 아니겠습니까? 추미애 장관 카드가 또 이 권력 구조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네. 될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윤태곤 실장이었어요.